자, 오늘도 수능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거에 뭘 올라가냐면 테이퍼링하고 양적 완화 그거 올라갔어. 영상 확인해서 한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올라간 게 뭐였냐면 논리학, 명제 올라갔어.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래서 올린 거고, 오늘은 세 번째 거에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법지문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지문은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볼게요. 법지문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에 법지문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에는 안 나온 게 나올 확률이 클 거잖아. 그래서 한번 대비를 해보는 거야. 법지문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념과 개념, 그죠? 개념이 나올 겁니다. 개념과 그 다음 또 뭐야? 그 법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올 거야. 근데 법지문은 개념과 정의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올 거냐면 성립 요건이 나올 겁니다. 그 법이 구성되는 성립 조건이 나올 거야. 또는 성립 요건이 나올까? 성립 요건이 나와. 그런데 이게 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개념과 정의하고 성립 요건이 좀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그 개념을 보면 성립 요건도 알 수 있고요. 성립 요건을 보면 반대로 개념을 가져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의 남성이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개념 속에서 성립 요건도 있는 거잖아. 18세 이상의 남성이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할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법전에 이렇게 나와 있나 봐. 법전은. 근데 법전은 우리가 다 판사 변호사가 될 거 아니니까 시험 문제는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뭐가 실려 있냐면 세 번째 바로 뭐가 실려 있을 거냐면 사례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 성립 요건과 사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동 이거. 으쌰. 안 돼! 여기. 자, 그래서 성립 요건과 사례가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올 거야. 이 사례는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예를 어떻게 해서 새롭게 적용시킬 겁니다. 새롭게 적용을 아마 시킬 거야. 그러면 이게 새롭게 적용하는 요거에서 체크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지문의 특성은 법이라는 건 쭉 진행하다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법도 좀 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나오냐면 다만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일종의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 그러면 이런 법지문에선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말에다 슬쩍 위에다 별표를 올립니다. 어차피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18세 이상 남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뭐 외국에서 금방 들어온 18세 남성은 처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 항상 나와요. 그게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다만에다 별표를 딱 올려놓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단락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총 몇 단락이냐면 6단락이네요. 단락 표시 먼저 쭉 해보고 총 6단락으로 되어 있고 법지문을 1번 단락을 해석할 건데 요거 염두에 두고 개념과 정의를 찾고 그 개념과 정의의 성립 요건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요게 성립 요건까지 찾은 뒤에 사례가 딸려 나올 거야. 사례를 잘 보면서 시험 문제에는 새롭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다만에 별표 올려놓고 자,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출발. 희연이는 해석하는 거 한 번도 안 했나? 주어 서서 찾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나? 네. 우리 안 했었어? 수상한데 저거? 그 영상에서는 그래? 자, 다시 알려줄게. 자, 우리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으면 뭘 찾냐면 서술어에다 밑줄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서술어에 짝이 될 수 있는 주어에 밑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가다 이렇게 나오면 가다에다 밑줄 치는 거야. 그치? 그럼 누가야? 누가가 필요하잖아. 이렇게 주어에다 치는 거야. 근데 때로는 서술어가 주어만 필요한 게 아니야. 철수는 다르다 해볼게요. 그럼 서술어 딱 치고 주어를 찾는데 뭐야? 누구와 달라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뭐야? 너와 하면 여기 서술어에 필요한 문장 성분에 가로친 거야. 때로는 이것처럼 부사어가 필요할 땐 부사어에 가로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수가 먹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서술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러면 라면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를 가로치는 거야. 됐죠? 자, 한번 해봐. 자, 일랄락 됐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어떻게 있는지. 형법 제33장에 있다가 서술어져. 그러니까 밑줄. 있다. 어디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형법 제33장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에 명예에 관한 죄는 하니까 주어는 밑줄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들어오는 건 핵심 제재입니다. 꼭 잘 봐주세요 라는 이렇게 신호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네모를 치는 거야. 이게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무조건 네모를 쳐놓습니다. 왜냐면 저거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으로 설명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개념들 많이 설명할 건데 그 중에 뭘 잘 봐야 되면 명예에 관한 죄를 잘 봐야 돼 이런 신호야. 그러니까 네모를 땅 칩니다. 그러면 명예에 관한 죄는 법률 지문이네. 그러면 개념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그랬지. 나옵니다.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작은 따옴표를 줬네. 그러니까 공연히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걸 좀 잘 봐달래요.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뭐야? 개념이겠죠? 그죠? 요게 바로 개념이겠네? 또는 정의에 해당되는 거네. 그러면 법률 지문은요, 이 정의가 성립 요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봐라. 공연히는 까닭 없이야. 일부러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면 공연히 그 다음에 뭐 있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명예훼손죄야. 그러니까 이거죠. 첫 번째는 공연히 까닭 없어 이유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법률 지문은 개념과 정의가 성립 요건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의로서는 문제 붙는 거야. A 의로서 B 하면 이 의로서가 나오면 앞에가 뭐지?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이게 수단과 방법이야. A라는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면 B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의로서인 경우도 있어요. 구분하면 A 의로서 하면 이 의로서의 경우에는 뭐냐면 자격이나 신분입니다. 자격이라든가 신분이야.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시문을 하나 외우자. 예시문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니? 사람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 좀 나야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죽음으로써 보답하라. 죽음으로써 보답하라. 이런 그냥 예시문을 한번 외워볼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으로 보답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예시문을 하나 외워놓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죽음으로써 보답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을 한 그런 방법이라면 범죄가 성립한답니다. 제33장에 있는 범죄 성립 요건이네. 성립 요건이 개념이 될 수 있고 개념이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어. 법지문은 그게 묘하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됐네. 다음 이 법은 뭐겠어? 이 법은 요거 있죠. 명예에 관한 법이죠. 이 법을 통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A를 통해 B 이렇게 한다면 이 통해라는 건 앞에가 어떻게 써? A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B라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를 찍 해버려. A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이렇게 올리자고요. 이 법을 통해서 뿅. 자, 뭐 할 거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예에 관한 죄를 통해서 그걸 통해 보호한대요. 뭘? 그건 명예랍니다. 결국 보호하고 싶은 건 명예네.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또 네모. 이것은 명예죠. 이것은 명예죠. 명예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뭔데? 인격적 가치와 관련된대. 아, 명예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군요. 그럼 명예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군요. 그럼 화살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명예가 뭐냐면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겠죠. 그걸 명예라고 한대요. 그럼 개념어들이 쭉 나오네. 개념과 정의들이 나오는 거야. 법지문들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성립요건 얘기하고 사례를 하나 들어줄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그 사례를 새롭게 적용하는 문제를 나올 테고. 자, 명예에 대해서는 자, 이런 거 이것도야. A에서는 또는 A에서 이렇게 가로치고 그걸 번역투가 A에 대해서는 또는 A에 대해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야. 원래는 A에서는 하면 되는데 그게 번역하면 A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럴 때는 여기가 다 뭐냐면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 지우고 그냥 뭐 하면 돼? A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는 또는 A이란 이런 식으로. 이것도 A에 대해서는 지우고 뭐냐면 그냥 A는 또는 A이란 이렇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A에서는 또는 A에 대해서는 이런 말 나오면 아, 그거는 설명 대상인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예에 대해서는 하면 명예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해서는 다 지우고 명예는 또는 명예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타인의 평가와 무관한 인격에 내재한다. 아,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군요. 아, 그러면 명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명예는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대요. 그럼 하나, 또 다른 것도 있구나. 그것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생기죠. 그래서 때문에 A 때문에 B는 뭐지? A 때문에 B가 나오면 요 앞에가 원인이죠.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생길 거잖니. 그러니까 사회생활 동안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면 주의하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게 나오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구야? 승현이냐? 자, 일반적으로 명예 주체에 대한, 자, 다시. 자, A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요것은 의입니다. 그냥 의. 그러면 요거에서 명예 주체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라고 본다. 아, 그럼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건 뭐야? 보편적으로 이 얘기네. 그지? 여기는 일반적으로가 쓰임이 바로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런 거네. 그러면 명예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명예는 뭐라고 했냐면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가 1번. 그죠? 그런데 더 보편적인 건 뭐야?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라고 보는 게 더 보편적인 얘기인가 봐. 그럼 명예는 다시 1번, 뿅 2번 이런 거네. 명예는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타인의 평가와 무관해요. 하지만 아니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명예는 사회적 평가다라는 경우도 있나 봐. 다시 명예에 관한 죄는,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였죠. 아까 위에 처음 시작할 때 작은 따옴표가 명예에 대한 죄였잖아.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명예에 대한 죄인 거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답니다. 오호, 그러면 두 개를 나열하면 우리 그때 어떻게? 모욕죄와 삼각형,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역삼각형, 그죠? 두 개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항상 낼 거니까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차이를 드러내서 썼으면 차이를 드러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단순 명예훼손죄를 바탕으로 일단 단순 명예훼손죄여야 돼. 그러니까 요게 전제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라면 전제야. 우선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 두 개가 있대요. 다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대요. 자, 일단 단순 명예훼손죄고 거기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된대요. 일단 단순 명예훼손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명예에 관한 죄의 정의를 냈죠.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그럼 명예에 관한 죄는 뭐가 있는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대. 근데 다시 명예훼손죄는 두 개 있대.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이 있어요. 이런 거네. 그러면 얘 정리하면 이래. 명예에 관한 죄는 두 가지가 있군요. 뭐 있어? 모욕죄와 단순 명예훼손죄가 있죠. 그런데 단순 명예훼손죄는 다시 두 개. 뭐가 있어? 가중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 감경 유형이 있네요. 이런 거네. 그럼 첫 번째 단락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네. 그죠?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써? 명예에 관한 죄 이렇게 쭉 치고 모욕죄, 단순 명예훼손죄. 다시 단순 명예훼손죄는 가중 유형과 감경 유형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됐죠?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요 두 개의 차이, 노란색 삼각형과 역삼각형, 빨간색 삼각형과 역삼각형의 차이를 물어볼 거야. 다음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한예 자는 거 아니지? 됐어? 했니? 희원이 했어? 승원이 했고. 자, 소동 앉았지? 자, 모욕죄는 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냐면 요거 설명하는 거죠.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모욕죄를 설명하고 싶은가 봐. 모욕죄는 그러면 모욕죄는 뭐냐? 다시 작은 따옴표 들어왔네? 아하, 이게 개념 설명하는구나. 이게 개념이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네요. 이게 개념이네. 그죠? 이게 개념이고 일종의 정의지. 그럼 이거 잘 분석하면 성립 요건도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공연히 까닭 없이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그게 모욕죄입니다. 그래. 자, 모욕함으로써니까
수단 방법이죠. 앞에 게 수단이죠. 이런 행위를 한다면 성립한대요. 범죄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범죄가 성립의 요건이 되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된대. 모욕은,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걸 나눴네. 이렇게 세 개를 나눴구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나 봐. 세 개를 다 분석하나 봐. 작은 앞에 있으니까 네모죠. 모욕이 뭐냐? 그럼 모욕의 정의를 내리네. 자, 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없어야 한대요. 사실의 적시는 뭐냐면 이거 법률 용어에 많이 나오는데, 적시는 뭐 무서운 얘기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영화 아저씨 그 원빈 나온 거 보면 안구, 적출 이런 말 하지. 들어봤지? 심장 적출 무섭다 야.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적은요 드러내다입니다. 드러내다. 시는 보이다입니다. 보이다. 그러니까 드러내어 보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사실의 적시가 없어야 합니다. 드러내 보이는 게 없이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모욕에 대한 정의를 내는 거야. 사실의 적시가 없이,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욕의 정의는 첫 번째는 사실의 적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한 사실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여차가 없어. 그냥 얘 나쁜 새끼. 이렇게 해버리는 게 바로 모욕죄네. 그 다음에 사람이어야 되고 경멸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대요. 그러면 성립 요건은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실의 적시가 없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어.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세 개가 다 맞아야 돼. 그런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욕설,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답니다. 이게 예겠죠. 왜냐면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죠.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했고 경멸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모욕죄. 그 다음에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도 재수없는 이유의 사실이 없죠. 그죠? 그게 재수없어야 하는 이유가 써있지 않잖아. 그 상태에서 그냥 사람에 대해서 경멸했어? 그럼 이것도 예네. 그 다음에 소금 뿌렸대요. 뭐야 이거? 소금 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다 예인가 봐. 비꼬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도 다 모욕이랍니다. 모욕에 대한 예를 들어줬군요. 모욕이 된다. 근데 다만 나왔네. 법지문 항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다만. 자, 그러면 법지문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뭐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써요? 개념을 얘기하죠. 개념하고 정의를 내리지, 또는 성립 요건을 얘기하는 셈이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여기 사례가 나왔죠? 사례를 써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다만 이렇게 나오죠. 성립 요건 사례 다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법지문은 개념이나 성립 요건이 나오고 사례를 쭉 제시하고 그 뒤에 다만 하면서 이제 바뀐 조항 또는 주의할 점, 예외 사항을 제시한다고요. 그럼 다만 그 행위에 경멸의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대요.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경멸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어딨어? 여기다 사실의 적시가 없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야. 세 개가 다. 그러면 있어야 하고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래요. 그 경멸이라는 거. 그거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쯤 돼야 돼요. 따라서 이건 정리하면 이거죠. 그럼 뭘 정리해? 여기 모욕. 여기를 정리하는 거죠. 모욕. 요만큼을 정리하면 단순한 불친절이랍니다. 단순한 불친절은 뭐가 없는 거야? 경멸의 의사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수업 어디 나갈 거예요? 몰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단순한 불친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오늘 수업 뭐예요? 몰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야? 경멸의 의사가 없는 거지. 그냥 단순한 불친절이니까 안 돼. 그 다음에 불소남. 그 다음에 또 무례함. 안녕 했는데 그냥 쑥 지나갔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경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경멸의 의도.
한편 공연이는 그럼 다시 또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네모. 아, 하나하나 성립하는 거네. 그죠? 여기에 모욕을 설명했고 이번엔 공연이를 설명하네. 그러면 지금 모욕이 어디 있어? 모욕이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가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개념과 정의를 하나하나 끊어서 성립 요건을 표현하려는 거야. 공연이는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식될수록 사회적으로 쟤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면 공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건 안 돼. 나만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뭐라고 떠든 거야. 그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어야 한대. 그리고 명의 주체를 가리키는 사람은 다시 네모네. 사람 네모. 요 사람은 어디? 여기를 지금 다시 설명하네.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합니다. 자연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법인 회사라면 가능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법인에 해당되는 거 보면 학교 같은 것도 법인이잖아. 사단법인 무슨 학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 개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멸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사람만 뿐만 아니라 법인도 되더라.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 지금 우리 모욕죄가 됐어. 그럼 이제 뭐 나와? 단순 명예훼손 나오겠죠? 다음 세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모욕죄 얘기했죠? 이거 두 번째 단락에서 모욕죄를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단순 명예훼손죄를 얘기하겠지. 자, 단순 명예훼손죄는 다시 작은 따옴표를 친절하게 쳐줘서 걔 정의를 내려주네요. 그죠? 그럼 이게 정의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대요. 그죠? 그러면 또 구분해보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군요. 그럼 아까 모욕죄보다 추가된 사항이 하나 보여요? 노란색 박스는 노란색 박스에서 차이를 구분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뭐였어요? 요거네. 사실을 적시하여와 적시하지 적시 없이네. 그치?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모욕죄, 사실의 적시를 하면 단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네. 오호. 그럼 아까랑 차이점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 단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럼 사실을 적시하냐 아냐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단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네. 자, 훼손하는 범죄네. 이것도 성립하는 범죄래요. 범죄 성립의 요건인 개념을 파악하면, 요게 이제 개념이니까
개념을 파악하면 요건도 알 수 있죠. 사실을 적시. 일단 요 놈을 얘기하네요. 사실을 적시한다는 게 뭐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그 구체적인 바보 같은 놈인 이유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진실해요. 진짜 바보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보야. 진실하긴 해요. 하지만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 지능이 80이라고 칠게. 돌고래랑 똑같아요.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의료기록지를 이렇게 봤더니 80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내가 합니다. 야, A라는 사람은 의료기록지에 봤더니 지능이 80이래. 사실이지만 어떻게 써? 그 80이라는 지능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써요? 그 평가를 저하하실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잖아. 너 침팬지랑 지능이 똑같아. 약 올림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사실을 썼지만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단 명예훼손죄가 꼭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써도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 다시 슬쩍 별표죠. 그죠? 아까의 다만 이런 말을 좀 바꿔서 쓴 것뿐이야. 다만 명예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죠? 가정은 물결이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근데 철수가 없이 어떤 사람은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다시 내가 국밥집에 갔어요. 근데 국밥이 너무 맛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저기 봉천동 몇 번지에 있는 무슨 국밥집에 갔더니 사실 적시했네. 더럽게 맛없더라 라고 했대요. 그죠? 그러면 단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봉천동에 있는 모 국밥집이 맛이 없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특정하지 않았죠. 봉천동 몇 번지에 있는 무슨 국밥집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잖아. 그때는 뭐냐면 해당되지 않는 거야.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그럼 다시 공연성이지. 나누고 있지 지금. 얘는 사실을 적시 요거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여기 공연이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에 대한 판단은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라고 했죠. 공연성의 판단은 대체로 모욕죄와 같다.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래요. 공연성은 모욕죄와 같다? 그럼 바로 위로 가면 모욕죄가 있었죠. 불특정이나 다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연성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도 불특정이나 다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소수의 특정인에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그러면 전파한 경우라도 즉 누구? 소수의 특정인에게 전파한 경우라도 그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분명히 공연성은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라 해서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내가 딱 한 명한테 얘기했어. 근데 걔가 100만 유튜버야.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다 공연성이 인정된다고요. 한 명한테 얘기했지만 그 한 명은 100만 유튜버니까 따르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잖아. 얘가 한마디를 전하면 100만 명한테 퍼지는 셈이잖아. 그때는 공연성은 인정된대요. 단순 명예훼손죄의 명예주체는 그러면 명예주체는 이거죠. 명예주체는 요거죠. 사람. 요거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예주체는 모욕죄와 마찬가지 같아.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한답니다. 명예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와 달리 이 달리가 나오면 반드시 차이를 드러내서 읽어야 되죠. 모욕죄 그 다음에 단순 명예훼손죄 얘를 차이를 더 볼게요. 얘는 이렇게 얘는 이거. 그러니까 모욕죄는 명예주체가 고소를 하는 것이 모욕죄죠. 명예주체가 고소를 해야 하는 거. 그러면 명예훼손죄는 뭐냐면 단순 명예훼손죄는 뭐냐면 여기 있다. 명예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뭐가? 단순 명예훼손죄가. 그럼 차이가 났으면 반드시 저건 시험 문제 어딘가 나옵니다. 모욕죄는 명예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분 나빴어. 내가 고소하는 거야. 하지만 단순 명예훼손죄는 딱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요. 너 기분 나빴겠다. 내가 고소해줄게. 이럴 수 있다고요. 그죠?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행위자의 그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이 고소할 수 있지만 행위자가 원하지 않아 그러면 명예 주체자가 원하지 않아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죄도 적용된답니다. 다른 유형의 명예훼손죄도 적용된대. 다른 유형은 뭐였냐면 요거 명예훼손 중에서 가중과 감경 유형이죠. 단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답니다. 자, 그러면 최고형은 2년 이하, 2년 이내. 그 다음에 500만 원 이내. 단순 명예훼손죄는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200만 원은 모욕죄죠. 그러니까 또 차이가 됐네. 보다라고 했으니까 또 차이를 줬잖아. 그러면 다시 단순 명예훼손죄 이렇게 읽고 500만 원 체크, 모욕죄 체크하고 이렇게 아주 표시를 해놓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형량이 무거워. 누가 무거워? 단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무겁군요. 단순 명예훼손죄는 500만 원이지만 모욕죄는 200만 원이니까. 다음 네 번째 달라 출발. 슉. 자, 네 번째 달라 해볼게요. 자, 명예훼손죄에서 아까 A는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명예훼손죄가 바로 뭐였냐면 설명 대상이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이렇게 하라고요.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설명 대상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내용상 처벌이 가중되는 유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또 있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면 진실을 말하면 단순 명예훼손죄, 거짓말이면 가중되는 겁니다. 그죠? 감경되는 유형.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드러나겠네. 가중 유형, 그 다음에 감경 유형. 이렇게 되죠? 가중 유형은 허위 사실, 감경은 뭐야? 사자의 명예훼손이 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자 요거네요.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다는 건 좀 감경입니다. 다음 뭐지? 어디 갔어? 왜 바뀌었지 지멋대로? 다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행위자가 사실의 허임을 인식하면서도 적시한 경우입니다. 거짓말인데도 알면서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면서 한 거네. 알면서 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얼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한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1천만 원짜리입니다. 1천만 원 정도야. 근데 이건 허위임을 알면서도 했을 땐 1천만 원. 그죠? 거짓말이면 알면서 일부러 한 거죠? 그런데 행위자가 착오로 인한 거. 아까랑 다른 거네. 그러니까 A인해는 바로 뭐냐면 A인해 B. 앞에가 원인이죠? 요게 원인이고 요 뒤에가 결과입니다. 그죠? 야, 이거 왜 쥐가 멋대로 움직이냐? 희한하다잉? 이거 두들기니까. 아닌데? 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한 경우는 1천만 원. 근데 내가, 아까 착각했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진실인 줄 알고 적시했지만, 진실을 썼는데, 허위야. 허위. 또는 허위인 줄 알면서 했지만, 허위인 줄 알고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착오로. 그러면 이 두 경우는 바로 뭐겠어? 착오죠. 착오로 한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진실로 알고 했지만 허위인 경우, 허위인 줄 알고 했지만 진실이 된 경우. 요 두 경우죠. 요 두 경우 모두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은 허위사실은 가중되는 거고 착오는 가중되지는 않고 그냥 단순 명예훼손죄입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피해와 고의에 대한 고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피해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을 하는데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건 줘야 돼. 돈을 피해 보상을 해야 돼.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적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아. 허위 사실일 때만 적용된대요.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는 사자에 대한 사자의 역사적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죠. 뭐뭐무로니까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허위일 때만. 그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어쩌고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500만 원, 감경돼서 500만 원이군. 그죠? 허위사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50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단순 명예훼손죄는 얼마지? 300만 원. 그 앞에 있었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체크만 하면 되겠지. 그냥 자, 5번째 단락은 조금 어디? 5번째 단락 볼게요. 단락. 자, 적시 방법에 따른, 그러면 뭐뭐에 따르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죠? 뭐뭐에 따르는 그냥 이거 때문에 라고 읽으면 돼. 적시 방법 때문에 가중 유형이 있대요. 적시 방법을 통해서 어디다가 적시하냐에 따라서 가중 유형이 있대. 그게 뭐냐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대. 그러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가중죄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명예훼손하는 것도 좋은데 명예훼손하는 게 있는데 출판물에 하면 더 가중된대요. 그게 제 309조래요. 309조. 자, 요 놈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러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네. 그죠?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해 단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래요. 형법 309조네요. 309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예여야 되고, 단순 명예훼손죄. 그게 뭐냐면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되죠. 4번째. 그런 경우에는 얼마? 7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허위사실이래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얘는 어떻게 써요?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얼마?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출판물이 더 비싸네. 왜냐면 이는 출판물의 전파력이 커요. 그에 따라는 뭐뭐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도 크기 때문이래요. 피해도 크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다만 또 이런 식이죠. 법지문에서는 항상 이렇게 별표가 슬쩍 올라옵니다.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매체들은, 그러면 인터넷이나 매체, SNS는 전파력이 엄청 커요. 하지만 형법 제309조에는 규정이 없어. 309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309조 한번 다시 볼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인터넷, SNS는 없지요. 그죠?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도 이것도 출판물에서 유추하여, 왜냐면 화면에서 나오는 게 책과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있지만 형법은요, 유추해석의 금지원칙, 유추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법은요, 유추해석하면 안 돼.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SNS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대신 이들의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는 뭘 이용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한답니다. 이것을 적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에 해당되는 건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한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벌칙은 형법 309조와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단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단순 명예훼손이라면 한 3천만 원. 엄청나구나 정보통신법은요. 근데 거기다가 허위야? 그럼 얼마? 5천만 원. 형법 309조보다 그러니까 얘는 형법 309조보다 어땠다? 무겁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단순 명예훼손이죠. 그러니까 얘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만 있는 거야. 뭐는 없냐면 뭐가 없어요? 거시기 없죠. 모욕죄는 없네. 그죠? 정보통신망법에 모욕죄가 없어.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서는 모욕은이죠. 모욕은 따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없어. 정보통신망법 70조에는 명예훼손만 나왔지 모욕죄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형법을 적용한답니다. 그럼 형법 뭘 적용해? 309조를 적용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SNS의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없대요. 그래서 형법 309조를 적용한답니다. 인정? 자, 그 다음 6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 문제 도전. 자, 됐나? 자, 어디 마지막 단락. 명예훼손죄는요.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는 보호할 수 있어요. 개인의 명예는 보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진실이 은폐될 수 있어요. 왜냐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러면 사실도 얘기 못하고 거짓도 못하고 거짓은 당연히 하면 안 되니까 사실도 못하니까 진실도 은폐됩니다. 그래서 자, 뭐 하냐면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 같음이죠. 같은 헌법적 가치. 헌법적 가치. 그게 뭔데?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이게 다 뭐야? 헌법적 가치겠죠? 그거와 뭐 한다? 상충된답니다.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뭐냐면 문제가 제기된대요. 그럼 이런 거야. 자,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 이런 거잖아. 그럼 문제가 발생했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 형법 310조가 생겼다고요. 됐죠? 309조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하다 보니까 진실이 은폐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니까 310조가 생긴 겁니다. 얘는 뭐냐면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그러니까 단순 명예훼손이니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거겠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사실이고 거짓말이면 안 돼.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아하, 공공의 이익이면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은 세부적인 오류나 과장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내용은 진실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거. 예를 들어서 철수가 A에서 B로 갔는데 A에서 B로 가다가 잠깐 A에서 C를 들렸다가 B로 갔다고 칠게요. 중심적인 내용은 A에서 B로 간 거잖아. 근데 C를 들렸다고 해서 잘못 설명했다고 해서 부분적인 오류를 가지고 이거 다 잘못됐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얘의 핵심적인 건, 중심적인 내용은 A에서 B로 간 거잖아. 중간에 C를 들린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 부분적인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침소봉대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목적과 영향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인정한답니다. 즉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이거 안 돼요. 내가 쟤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거 안 돼. 공공의 이익일 때만. 특히 잘못된 언론 보도의 경우 개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가 크답니다. 명예에 대한 명예의 침해가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검증을 위한 절차를 철저하게 해달래요. 또한 일반 독자들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오해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달랍니다. 됐네. 자, 그럼 어디 문제로 가보자. 자, 몇 개 맞았나 보자. 자, 윗글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해당 연예인의 팬이 명예훼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명예 주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팬이 해도 괜찮아요. 그다음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더라도 명예 주체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모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맛이 없어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철순의 봉천동에 있는 철순의 국밥집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사실에 적시 없이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럼 사실에 적시 없는 건 모욕죄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에 적시가 없는 건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은 모욕죄 처벌에 대한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가 없어요. 모욕죄가. 그러니까 이 모욕죄는 어떻게 써?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겠죠.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이 아니고 얘는 뭐겠어? 형법 제309조. 회사는 명예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를 비방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욕설을 하며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로 인해 손님들이 불쾌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서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경멸의 의도가 없다면, 사회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멸의 의도가 없으면 그놈은 모욕죄가 안 됩니다. 자, 됐고. 다음. 자, 이건 최고 얘기입니다. 유명 야구 선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마다 욕설과 조롱이래요. 그럼 사실에 적시 없이 그냥 욕만 했네. 그럼 뭐야? 모욕죄에 해당되네? 그럼 뭐야? 모욕죄니까 200만원. 그렇죠? 자, 강연에서 죽은 재벌 회장의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허위사실이네. 그러면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얘는 감경 유형이지? 그러니까 얼마? 500. 다음,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 광장에서 허위사실 얘기했으니까 단순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가중 유형인 허위사실에 대한 공포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원. 회고록을 출판했다? 책이네. 출판물이네? 그러면 출판물에 유명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허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출판물에 대한 거네. 그러면 출판물에 해당되는 명예훼손 700만원. 근데 허위면 더 세죠. 그 다음에 유명한 치킨집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SNS. 그러면 이건 정보통신망법이죠. 정보통신망법의 허위니까 거기다 5천만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랍니다. 이렇게 윗글을 바탕으로 하면 어떻게 써? 짝짓기 문제라고 했죠. 이렇게 윗글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면 보기를 연결하라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짝짓기죠. 윗글과 보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짝짓기 문제입니다. 짝짓기. 하지만 어떤 형태도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이 참고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뭐야? 보기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거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뭘 찾으면 돼? 그 새로운 정보를 찾으면 됩니다.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선택지가 답이야. 그럼 요놈은 윗글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짝짓기 문제네. 한번 짝짓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A는 A라는 사람이 있고 매니저 갑이 있대요. 일처리가 좀 미숙해서 이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못하니? 했나 보지? 갑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갔답니다.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공연성이 있다는 건 일부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공연성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비방하지 않았네요. 그죠? 타인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본 을이라는 놈이 친구인 병에게 야, 연예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울분을 토하더라. 연예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 특정하지 않았죠. 그죠? 연예인 철수의 매니저 이렇게 안 했잖아. 연예인으로 보이는 매니저야 이렇게 했으니까 특정하지 않았네?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병은 그 연예인이 A라고 단정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그건 A겠구나 단정하고 자신의 운영하는 뉴스 블로그에 AF1에 시달린 매니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을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럼 뉴스 블로그에 올렸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겠어요? 이게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몇 번? 정보통신망 70조를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명예훼손, 비난이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뭐야? 사회적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자, 어디? 자,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평가 저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어디냐면 여기에 맨 끝에 보시면 팬들이 비난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사회적 평가 저하네. 명예훼손. 그 다음 2번. 갑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에서 혼자 외친 행위는 적시 내용은 성립했다? 적시 내용은 성립하지 않았죠. 적시 내용이 있다라면 연예인 누구가 못된 놈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탓했잖아.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한 적시가 없어요. 적시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 적시 내용이 성립하다가 틀렸어요. 적시 내용이 없어요. 쓴 게 없어요. 자신을 탓했잖아. 여기에서 뭐라 했어? 자신을 잘못하는 자책에 말했죠. 연예인 누구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병신이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 틀렸죠?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연예인이라는 것을 명예주체를 특정할 수 없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도 그러면 뭐야? 명예훼손죄가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죠. 그죠? 이것도 틀렸네. 특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을이 병에게 이야기에 A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진실로 믿었다면 그러면 이걸 진실로 믿었으니까 착오겠네. 그러니까 단순 명예훼손죄겠죠. 착오니까. 그런데 걔는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정보통신망법 70조죠.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을이 병에게 한 이야기로 인해 병이 뉴스 블로그에 A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렸으므로 공연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뉴스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연성이 있는 거죠. 다음, 기억은 디귿과 달리 유추해서 기억은 형법이고 디귿은 형법이죠. 형법은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 되죠.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틀렸네?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니까 니은을 적용해야죠. 출판물에 해당되는 건 어디야?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하지 않죠. 오케이. 디귿은 단순 명예훼손죄가 강화된 경우 진실한 내용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디귿에 따르면 목적과 영향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단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게 310조죠. 그 다음 문맥상 A, E와 바꿔 쓸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 3번 보시면 이 두 경우는 뭐냐면 착오로 인한 피해죠. 거짓인 줄 알고 했는데 진실이거나 진실인 줄 알고 했는데 거짓이 된 거. 착오로 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모두 다 착오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다 고의적으로 틀렸죠. 그죠? 착오로 발생한 것들이었으니까 3번이었죠. 다음. 자, 윗글을 이해한 독자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잘못된 것이래요.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로는 모욕죄 있었고 명예훼손죄 2개가 있었죠. 오케이. 모욕죄와 단순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이 인정돼야 되죠. 얘들은 공연이 사실의 적시 없이 사실의 적시를 해서 이거니까 공연성이 다 있죠. 공연이. 모욕죄와 단순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주체는 자연인, 법인 다 되지. 모욕죄와 단순 명예훼손죄는 적시 내용에 따라 적시 내용은요. 단순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거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어떻게 해서 명예를 실추한 거잖아. 적시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욕죄는 적시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4번. 하지만 단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다르게 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명예훼손죄는 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오케이. 딩동댕. 자, 그 다음에 수능 예측 영상은 2개가 더 올라갔다.